살아있는 뉴스, 거침없는 토론의 현장. 열린 세상 오늘. 네, 6.4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 일정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지금 돌입했는가 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재검토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전당원 투표 여론조사 실시해서 오늘 최종 입장을 이제 밝힐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의 이인재 의원 연결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견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인재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가 전국의 지금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우선 이제 그 야당 일선에서 기초선거 준비하는 분들. 네. 큰 혼란을 가져왔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예. 여당은 공천하는데 야당은 공천하지 않으면은 이거 뭐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을 또 겪으실 테니까요. 네. 굉장히 불필요한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빨리 정리가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젯밤 10시까지 실시된 당원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오늘 오전에 이제 합산을 해서 최종 결과 공식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는 이제 뭐 야당이 기초 공천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혼란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뭐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전국의 큰 전환점이 좀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에도 큰 변수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예. 무공천을 지금 유지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공천으로 선회하더라도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타격이 좀 예상되죠? 뭐 저는 큰 타격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초선거 공천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요. 예. 민주적인 방식으로 상향식으로 우리 새누리당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이 기초선거 공천 반대하는 국민들 속마음은 이게 자꾸 정당 정치에 예속돼 가지고 이제 잡음이 일어나고 특히 부패 문제 이런 것들이 눈에 거슬리니까 그러셨거든요. 네네. 그거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면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야당에 불리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이 더 유리할까요? 저희들은 뭐 당의 유분리를 떠나서 예. 원래 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주된 이유가 막상 이제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몇 달 동안 정개특위에서 이 공직선거법 개정 이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이 정당에서 기초 공천권을 배제시키는 거는 헌법상 정당 민주정치를 보호한다는 게 정신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예. 여야가 추천한 모든 전문가들이요. 그래서 이제 벽에 부닥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 당리 당략을 떠나서 이 국민들의 걱정도 이제 해소해드리고 정당 정치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순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뭐 야당에서 특히 이제 이 합당하면서 합당 명분으로 이걸 내거는 바람에 이런 혼란이 왔는데 빨리 정리가 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초공천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대선 공약이었고요. 예. 또 새누리당에서는 뭐 상향식 공천이라든가 지금 이인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천의 잡음, 부작용 이런 걸 없애면 그 효과가 똑같이 나타난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폐지까지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유지하기로 결정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예. 기초공천 문제는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정당 정치가 제대로 궤도에 올라가면은 예. 선진국들 거의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대부분이 이 정당이 다 공천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도 정당의 지도 아래 이렇게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선진국형으로 쭉 이제 정당 정치의 연장선에서 이 지방자치도 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그럼 기초공천을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네, 대선 공약에서 또 갑자기 폐지 문제가 나와서 지금 이제 약속을 지키니 안 지키니 여기서 발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으로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예. 이인재 의원께서는 뭐 선진통일당 또 대표도 역임하셨고 새누리당이 또 차기 당대표 후보로도 지금 거명되고 계신데요. 예. 무공천 논란 과정에서 본 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안철수 대표가 아마 이제 민주당하고 합당할 때 예. 워낙 전격적으로 또 하다 보니까 무슨 추상적인 이런 어떤 가치나 노선 이런 걸 가지고
합당 명분으로 삼기보다는 이제 여당이 일단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돼 있으니까 자기들은 대선 공약을 지킨다 이런 좀 쇼킹한 이런 이슈를 가지고 합당 명분으로 만드는 이런 좀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기초 무공천 이거는 무슨 노선이나 가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이제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좀 잘못됐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일선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다시 이렇게 해군하는 것은 모양은 좀 그렇더라도 안 대표가 용기 있게 잘 결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 중에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은 거죠? 않은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못한 거죠. 예. 네, 지키지 못한 거죠. 했지만 네네. 벽에 부닥쳐서 지키질 못한 것입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누리당이라든가 입장 표명은 좀 있었지만 대통령의 어떤 입장 표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대통령 후보일 때, 대통령일 때 뭐 약속한 것이 아니고 예. 대통령 후보일 때 이제 당과 일체가 돼가지고 공약한 겁니다. 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공약은 후보 개인의 공약이 아니라 네. 당 후보로서 당 전체가 이제 공약을 한 것이거든요, 국민들한테.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는 이제 대통령이 당선돼서 청와대 가서 국정을 살피고 계시고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새누리당이 야당하고 오랫동안 협상을 했는데 벽에 부닥쳐서 이게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경환 원내대표가 개인으로 무슨 사과를 드린 게 아니고 당 대표로서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청와대 대통령 현재는 대통령이시지만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도 다 함께 공동으로 사과 드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국민들이나 또 야당들은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제 인식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예, 큰 뭐 일체입니다. 당하고 다 함께요. 네. 예, 지금도 대통령은 당의 이제 정신적으로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네. 예,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어디 새누리당 차기 당대표에는 출마를 하시나요? 제가 지금 이제 지방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 선언은 하지 않고 있지만 네. 이번 이제 전당대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2년간 이제 당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요. 7월이죠? 전당대회가? 예, 7월 14일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년차, 3년차, 4년차 이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지도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러기 위해서 당을 좀 혁명적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출마를 좀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예, 제가 하여튼 그동안 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예, 우리나라 정당 뭐 특히 새누리당 좀 현대적인 정당으로 예.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정당으로 네.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차기 당대표 후보 보니까 아주 경쟁률이 좀 치열하시겠어요. 예, 경쟁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기초선거에서 이번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할 경우에 좀 야당의 얘기이긴 하지만 뭐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책임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견해신가요? 그건 뭐 지금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고요. 이제 예. 선거는 결과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예. 뭐 전문가들이야 이렇게 저렇게 예측하지만 실제 나온 결과는 뭐 꼭 맞는 것도 아니고요. 네. 하여튼 우리 여당이나 야당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인물과 정책을 내세워 가지고 선거를 해야 되고요.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거는 책임 문제는 당 안에서 이제 논의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당의 그 대선 공약에 관련된 말씀을 좀 더 드리지 않을 수가 예. 있는데 이제 새누리당 안에서의 어떤 그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뭐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재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최종 책임자는 약속 안 지고 그냥 공동 책임이 있는데 최종 책임자는 박 대통령 자신 아니냐. 예. 결국 대선 공약 폐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더라도 좀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이재호 의원이 했지요.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당,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후보하고 당 전체가 공약을 한 것이고요. 그 이행을 하는 과정은 당에서 이제 여야가 공직선거법 협상을 통해서
이제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정을 통해서요. 예. 근데 이게 벽에 부닥쳐서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행을 뭐 의도적으로 안 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벽에 부닥쳐서 못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전통적으로 기존 선거법대로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야당이 원래 이 안철수 대표 쪽하고 이렇게 합당하기 전에는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거의 다 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통합 명분으로 그걸 내세우면서 이렇게 이제 불필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네. 저는 뭐 최경환 원내대표가 당 전체를 대표해서 그 안에는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도 같이 계십니다. 뭐 여당의 최고 지도자니까요. 네. 이렇게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속에 다 녹아 있다고 대통령의 사과도 녹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질문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예. 이제 연결을 시켜서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예. 그럼 차기 당대표가 혹시 되신다면 예. 여당인 새누리당이 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이제 뭐 지금처럼 그 수동적이고 이렇게 좀 역동성이 떨어지는 이런 정당 모습이 아니고요. 모든 정치 현안들, 예. 특히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걱정하는 정치 현안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규제 개혁이라든지 공기업 개혁이라든지 또는 뭐 아주 국민적인 갈등이 심해가지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이런 중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관료 집단인 정부가 이거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도 해소하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도 이렇게 길을 헤쳐주는 길을 만들어가는 이런 그 아주 역동적인 모습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좀 약간 수동적이었다. 이제 그런 예. 평가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남북 관계에도 이제 상당한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소형 무인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군사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기습이다. 예. 이런 입장을 김관진 국방장관이 어제 표명을 했죠. 예. 네. 그 국방장관 입장 표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옳은 지적입니다. 이 NLL 해상 경계선, 이 북한 경비정이나 이게 넘어오면 바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북한 무인 항공기가 휴전선을 넘어와서 우리 상공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엄연한 도발이죠. 기습 도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국방부 장관이 도발을 하면은 원점을 타격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때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방장관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거는 이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네.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국방부 장관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우선 그런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임 문제는 저는 뭐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이제 북한 인권법 처리가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정부가 유엔 그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관련 현장 사무소에 한국 유치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부의 그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유치에 대해서 뭐 대북 압박이다, 인도적인 사업 차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견해도 있던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저는 그 정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북한 인권 문제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적당히 눈을 감아도 되고 또 관심을 가져도 되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가 정말 국가적인 의지를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그 최소한의 인권 이 보장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도 지금 9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좀 야당 정말 대우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데요. 저렇게 억압당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인재 의원이었습니다.